일단 발표자께서 제가 듣기에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열정적으로 발표하시는 시 한 편을 듣고 이제 감동을 받는 그런 자리로 제가 느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원고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청중을 고려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 방식을 이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 지혜롭게 하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경우는 사실 위주의 글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런 이론적인 글에 익숙치가 않고 또 발표자의 언어하고 사유에 좀 더 익숙해져야 좋은 논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를 못해서 미리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55쪽 제가 읽어가면서 제 주어진 시간 안에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숙제는 논평도 하면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맞추는 게 이제 제 임무죠. 뜻깊은 자리에 논평자 역할을 맡게 되어 주최 측과 발표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평을 계기로 발표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범일지를 다시 읽고 여러 가지 생각할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범과 관련된 자료들이 어느 정도나 발굴되어 정리되고 있는지, 연구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백범 관련 자료들이 충분히 발굴, 정리되어 있다면 어떤 주제를 역사적 또는 통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고 그 논의 범위도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자가 백범의 행복론을 독창적인 이론적 틀로 해석했지만 여러 자료들을 포괄해서 그 해석에 역사적 변화의 차원까지 개입시킬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까 교육 방법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백범께서 황해도에서 헌신했던 그 교육의 사례를 가지고 그 사례를 이 글에 포함시켰으면 훨씬 더 이 글이 돋보였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생각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논평을 해야 할 텐데 이 글은 잘 구성된 서사를 가지고 있어서 논평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논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글 내용을 거칠게 압축하는 부분, 글에 같이 생각해 볼 부분으로 논평문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없고 또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글의 이해 부분은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6쪽에 제 글의 가치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의 가치는 사실 제가 이야기할 수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학술사적 가치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글은 백범의 일상 행복론을 통해서 백범에 대한 다른 평가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발표자는 진리의 현실을 만들려면 메타에러에 내재된 기본 가정과 전제를 바꾸는 일상의 자기 혁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이 글에서는 메타에러라는 그 개념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답변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청중께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기혁명은 발표자의 용어를 빌리면 끊임없이 대상을 가주어로 간주해보고 진주어를 향하려는 성찰의 과정입니다. 만약 이런 과정이 메타적인 교육 방법이고 백범이 이 교육 방법을 활용했다면 우리는 백범을 메타에러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을 지향한 교육자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 백범에게 행복은 독립국가의 부차적인 성과가 아니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메타에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누리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은 백범을 독립운동가나 민족주의 사상가와 별개로 어떤 방법론적인 인간 이해를 가진 사상가로 재평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백범을 이제 교육자 그리고 방법론적 인간 이해를 가진 사상가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의 중요한 가치 같습니다. 57쪽에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글을 제가 쭉 읽기보다는 질문 위주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 글을 이제 읽다 보면 백범께서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발표자께서 어떤 이론적인 구축을 하고 백범을 그 이론적인 어떤 증명을 위해서 예시로 이제 활용했는지가 사실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백범의 사유가 실제로 이러했다면 이 틀을 다른 인물의 행복론에 적용했을 때 그러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글에는 이제 아까 메타 에러와 같이 이제 메타 이론이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할 때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메타 이론 안에는, 이 글에는 동양 서양 사상의 대비라는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 때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번 더 만약에 동서양의 대비라는 구도가 내재돼 있다면 서구 사상에도 이제 실체 중심 사유를 비판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철학, 또 현상학, 해석학, 사회 구성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서구 사상에 비해서 동아시아 사상을 강조하려면 동아시아 불교, 유교, 기독교 사상 내부의 권위주의, 또 위계 질서, 폭력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 부분들도 같이 비판적으로 고려를 해야 이런 이제 구도가 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메타 에러가 이 글에서는 제 가치, 제 모습을 잃은 상태하고 연결되는 개념인데 이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한 개인의 그 문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개인이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구조라는 틀 안에 놓여 있는 부분,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구조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드리면 사실 백범에게서 제 느낌에는 제가 백범일지를 이제 몇 차례 이제 읽으면서 가진 생각은 백범에게 있어서 이렇게 평등 이런 거는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동학 쪽에서 이렇게 배워온 게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시천주, 양천주 이런 개념들이 없어가지고 그 개념을 포함시키면 논의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백범이 강조한 민족이 아까 계급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맥락을 읽어보면 오히려 그 당대에 백범이 생존했던 그 당대에 민족주의 담론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담론의 힘 안에 백범이 있던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당대의 민족주의 담론하고 백범의 사상하고 완전히 괴리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백범께서 굉장히 평화만 강조를 한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단순히 평화로만 이야기 할 수가 없고 이봉창 또 윤봉길 이런 의사의 의거를 배후에서 주도하면서 이 의열 투쟁을 이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한 평화, 뭐 자주, 문화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제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에 미처 누락된 부분, 미처 강조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 같습니다. 말미에 여러분들 더 유쾌한 점심 시간이 되시기 위해서 오늘 제 발제한 내용과 또 토론하신 두 분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림으로써 마치 점심시간의 소화제처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안혜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굉장히 지지하고 따르셨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일정 부분 미국의 민주정치, 특히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제도적 장치, 이거에 아주 탁월한 점을 굉장히 수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소두에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님은 민의를, 국민들의 의사를 국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큰 국론을 움직이는 민주주의하고 작은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로서의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큰 민주주의와 작은 민주주의를 나눠서 보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국의 정치 제도는 완성된 게 아니다. 미흡한 게 많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설계해야 될, 설계란 말 쓰시진 않으셨지만 직접 창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이들한테 호소하셨어요. 나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를 창안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게 없군요.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뭡니까? 작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라든가 인간의 개개인의 권리의 그 요소를 잘 지켜주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미국의 민주주의, 상권 분립이라는 것도 거의 다 포함되죠. 이런 제도적 장치는 탁월한 것이나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다. 이거 굉장히 미흡한 게 많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하나로 모은다는 건 뭔가? 정신을 결집하는 거죠. 정신. 그러면서 국민성과 그리고 우주와 그리고 인생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있는데 이 철학의 핵심은 방식이다. 길이다. 제 길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응답해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배워서 서로 우리 안에서 그거를 잘 구성해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민주주의 핵심 뭔가?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육성하는 거죠. 생명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차별 대우하면서 상대를 억누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잘 일깨워서 바로 그런 맥락에서 유교라는 것은 상당히 안 좋은 문화를 우리에게 낳았지만 양반과 상놈을 차별하는 이런 안 좋은 문화를 낳았지만 그러나 좋은 면도 있다. 전통이 있다. 그러면서 인을 강조하고 했던 그 모든 맥락의 핵심은 그 자체가 길이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선생이 가르칠 때 제자의 가능성을 일깨워야 됩니까? 꾸지람해야 됩니까? 제자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이게 서유럽 애들보다 우리가 더 풍부하게 이미 갖고 있으니 그걸 잘 일깨워서
이런 생명을 서로 육성해주는 그런 점에서 상권을 분립해가지고 견제와 균형을 하는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좋지만 상권을 분립해서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방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방법, 서로가 서로를 축혀 세워주고 장점을 일깨워주는 방법. 그러려면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핵심은 그 중요한 목적, 그 중요한 정신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죠. 생명을 육성하는 데죠. 검찰개혁의 핵심의 방향이 뭐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 무조건 없애버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돈독하게 일깨우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날 우리 살아계셨다 그런다면 이런 민주주의를 강조하셨던 것이고 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모든 행간에 놓여져 있는 바로 이런 큰 민주주의와 작은 민주주의의 차이를 저는 읽었으며 바로 그런 큰 민주주의에서는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도교라든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학사상이라든가 그리고 기독교라든가 거기서 각각의 말한 핵심적인 키워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고 인이고 자비이죠. 물론 백범 김구 선생님 모든 행간에는 이 몇 가지 사사의 방법적으로 어느 것이 한계가 있는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 발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논의의 저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민주주의로서 남의 것을 모방하는 수준의 민주주의가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돈독하게 해나가는 우리의 정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같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정신, 이거를 같이 결집시켜 나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국론을 모으는, 국론이 하나 되게 하는. 바로 이것은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수준이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네가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공원에서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남이 하기 싫어하지만 네가 가서 공원에다가 꽃을 먼저 심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인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 뭡니까? 남이 하는 쓰레기를 다 네가 치워라 먼저. 선생이 그러잖아요. 제자한테 솔선수범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솔선수범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정신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법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